주제는 초등학생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비만 예방에 미치는 인식 연구입니다. 지금부터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논의, 결론 및 제언 순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동 비만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아 비만의 문제점은 성인 비만이 될 확률이 80%로 매우 높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소아 비만을 관리해야만 성인병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예방은 성인이 아닌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강일동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용어는 크게 4가지: 비만, 영양교육, 신체활동,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입니다. 다음은 아동 비만과 관련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소아와 청소년 비만이 갈수록 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어릴 때 비만의 성인까지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 가운데 비만군에 속하는 학생은 모두 27,000여 명, 4명 중 1명이 정상 체중을 넘어섰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3.8%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릴 때 비만이 되면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나빠지는 식습관.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과자나 라면,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 먹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주스와 같이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비만의 주범으로 소아 청소년 비만이 이제는 개인을 넘어 국가가 관리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관련 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아동 비만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주변에 아동 비만인 경우 정말 많죠. 다들 그렇게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다음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기는 만 6세에서 12세이며 만 12세에서 18세를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 현황을 표를 통해 보실 텐데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비만이며 특히 남아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 전체 비만율이 2005년 10.1%에서 2013년에서 2015년에는 11.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만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만 인구 비율이 1995년에 비해 2015년은 2.4배로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이 원인이 되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등 비만은 심각한 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2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규모는 45.1% 증가하고 건강보험료는 40.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만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보시면 페롯 마이어스는 비만 결정의 요인으로 부모의 행동, 환경적 요인, 아동의 식이 행동이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주며 이는 아동의 체중을 결정합니다. 뉴마크 슈테너는 청소년 비만 요인으로 사회 환경 요인, 행동 요인, 개인 요인 등이 체중 관련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써 비만 상태, 폭식, 과도한 체중 조절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전자 요인입니다. 부모가 비만일 경우 아동 청소년 때 비만이 성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림을 보시면 과체중이나 비만 아동은 비만 성인이 될 확률이 70% 있고 최소 한쪽 부모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도 30에서 80%로 성인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비만의 요인 둘째, 신체 활동과의 관계입니다. 고열량 섭취, 학습 관련 시간 연장, 운동 시간의 감소 등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부족은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요인 셋째, 영양 교육 및 식습관과의 관계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화된 생활 행태들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소아 비만은 단순히 고열량 식품 섭취 이외에 식행동, 식문화, 식생활 습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은 강동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신체활동과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과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아동의 인지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첫 번째 신체활동 12주 프로그램입니다. 12주 동안 한 주당 1시간씩 실시했던 신체 활동의 활동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신체 활동 시간이라도 아이들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 보이시죠? 두 번째,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그림과 부제를 활용한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입니다. 12주 동안 한 주당 1시간씩 실시했던 영양교육의 활동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는 강일동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용아동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8일에서 6월 7일까지 12주 동안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행한 건강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비만 예방, 인식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조사하였습니다. 건강돌봄 놀이터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비만 예방,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측정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설문지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신체활동 관련 9문항, 두 번째, 식생활 습관 관련 9문항, 세 번째, 영양 및 비만 지식 관련 9문항, 네 번째, 신체 계측을 통한 BMI 분석으로 설문지 문항에 대한 점수는 리커트 척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비만 예방,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각 변수의 차이값을 구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SPSS26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규명할 수 없다.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소규모 실험 집단의 결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조사 대상의 남녀 비율은 각각 10명씩이었으며 초등학교 2에서 5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건강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의 비율은 60%였으며 비만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아동은 45%였습니다. 본인 체형 인식의 경우 본인이 뚱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3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영양교육 유무에 따른 사전 사후 변화, 오른쪽은 비만 원인 분석에 따른 사전 사후 변화를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만 체형 인식에 따른 사전 사후 변화와 비만 체형 인식에서 본인이 뚱뚱하다고 응답한 아동 중
다이어트 생각에 따른 사전 사후 변화를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 변화 중 비만 체형 인식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BMI 측정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측정한 값을 기초로 하였는데요. 비만 체형 인식 중 본인이 마른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BMI는 사전 15.24에서 15.32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본인이 뚱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BMI는 사전 23.03에서 사후 22.66으로 감소하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양교육 유무의 변화는 영양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의 사전 영양 및 비만 지식은 2.82에서 4.25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비만의 원인을 운동 부족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사전 식생활 습관은 3.44에서 사후 4.5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비만 체형 인식에서 본인이 뚱뚱하다고 응답한 아동 중 다이어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의 식생활 습관은 사전 2.5에서 사후 4.0으로 변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연구와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아동의 BMI, 즉 체질량 지수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비만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신체 활동에 큰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뚱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경우 식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영양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의 경우 영양 및 비만 지식이 변화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건강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은 아동의 비만 예방의 인식 변화에 효과적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과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교육으로 아동 비만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강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동구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를 했는데요. 마침 주제가 도전 편식 잡기로 편식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영양교육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우수 아이디어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내용을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상장, 아이디어상, 강일동 우리 동네 키움센터. 위 시설은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교육 및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실시된 우주 최고 건강한 사진 콘테스트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